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2월 19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연휴 끝나자마자 또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뭐 연휴 전에도 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렇게 기대감이 큰데 연휴 기간에 주식을 안 들고 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라면은 이건 뭐 시작하자마자 막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뭐 요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사실 뭐 연휴 기간에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었어요.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다만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에 별로 안 좋았고, 월요일 날이 휴장이었고, 화요일 날 조금 올랐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조금 올랐는데, 어제 이제 분위기 좋다가 이제 막판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보면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굉장히 좋게 출발을 해서 급등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는 무조건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드렸고, 뭐 오늘 이제 증권주들이 굉장히 또 지난 금요일 이후로 또 급등이 나왔는데, 뭐 증권주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와 증권은 매도하면 안 된다. 걔네가 끝물이다. 예, 걔네가 마지막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애들일 거예요. 걔네가 빠지면은 다른 애들 다 죽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빠질 기미가 없죠. 예, 빠질 기미가 없고 오히려 이제 좋은 소식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4를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아닌지는 뭐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HBM4가 삼성이 먼저 공급을 했고 삼성이 더 뭐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물량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져가긴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인 루빈을 예상보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빨리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삼성한테 니네 HBM 원래 주려고 한 것보다 더 많이 내놔.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반도체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루빈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커요. 왜냐면은 루빈이 차세대 이제 반도체인데 HBM도 HBM4로 가게 되고 모든 기술적인 게 다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기판도 새로운 게 많고 뭐 CCL도 그렇고 그리고 뭐 메모리도 그렇고 조립도 그렇고 그 HBM4부터는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생산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이 하는데 이제 조립은 TSMC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도 있는데 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얘기니까 삼성전자가 또다시 이제 급등을 했고 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쫓아가는 모습. 예, 그러면서 또 삼성전기도 이제 급등이 이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그렇게까지 재미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추가 상승이 별로 안 났거든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높게 이제 시작을 했고, 오늘 이제 코스닥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 조금만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주도는 이제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예, 그리고 뭐 자동차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증권주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뭐 20%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조선주도 이제 뭐 미국 쪽 모멘텀이 조금 생기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이제 대부분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은 이제 코스닥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뭐 알아볼 텐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한 2주간 조정이었어요. 근데 코스피는 계속해서 올라왔죠. 예,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좀 소외를 당하고 있었는데 연휴 기간 전에도 이제 대통령이 코스닥 왜 이렇게 부진하냐, 왜 키 맞추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뭐 코스닥이 이제 오른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성장 펀드 뭐 요거와 관련해서도 뭐 3월 달에 출시가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연휴 기간 전후로 해서 이 코스닥 활성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연기금 평가할 때 뭐 코스닥 넣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이제 강세였는데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1조 원 매수했고 기관도 1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조 원 가량 매수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이전에는 이제 요때였죠. 예, 요때 이때 기관이 이제 이때 2조 6천억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6천억 가량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준으로 해서는 오늘이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오늘 이제 기관이 1조 원이 들어왔지만 이게 금융 투자잖아요. 그래서 요 물량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 매물은 여기 투신이랑 연기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개인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ETF를 또 많이 사면서 자,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일단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이제 증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전히 똑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파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가져가신다. 얘네가 꺾이는 시점이 시장이 꺾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팔아도 된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간 조정을 받았던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니까 이제 코스닥에 관심이 또 이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어때요? 한 5일 동안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수급을 보면서 이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그 보시면은 아마도 당분간 코스닥 쪽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어때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어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에서 리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주어냈는데 방향을 줬는데 그거를 굳이 어기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이유로 보세요.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신 분들은 손실이 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큰 건데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증권 뭐 이런 거고 모멘텀적인 이제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뭐 코스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 뭐 정부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돈도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거기에 따라가서 거기에 순응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요때 예, 요때 이제 강세를 보여줬던 이 종목이 앞으로도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계속해서 반도체나 증권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허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쫓아가기도 힘들고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게 단기적.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타 법인도 보세요. 맨날 매도하잖아요. 연기금 이 기관도 맨날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맨날 매도하고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한 경우가 없어요. 코스닥에 맨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매도 기조지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을 기관이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개인 돈이에요. 예. 다 개인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매물이 언젠가는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이 이제 조정 국면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보여줬을 때는 일단 한 5, 6거래일 정도 오르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일단 단기간 정도, 예, 한 일주일 가량 전후로는 괜찮은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생각보다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또 이때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이때 올라가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5% 올라갔는데 내 계좌가 최소 전체 계좌가 최소 5%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스닥이 5% 올라가는데 내 계좌가 5% 이상 수익을 내려면은 적어도 내가 10% 이상 오르는 그런 종목을 몇 개는 갖고 있어야지 이 수익률이 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빠지는 종목을 갖고 있거나 덜 오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코스닥이 빠지는 종목이 그래도 절반입니다. 예, 1000종목, 1100종목 올라가고 583종목이 빠졌으니까는 한 3분의 1 정도는 하락 종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종목을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하락 종목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5% 이상 수익 나려면은 그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10% 이상 올라야 된다라는 거고 또 코스피 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못 쫓아가잖아요. 코스피도 보게 되면은 3분의 1은 또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3분의 1 되는 종목 그리고 코스피는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3%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오늘 코스닥이 5% 올랐는데 내 계좌 전체 수익이 5% 오른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차라리 ETF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 코스닥 ETF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코스닥 150이 코스닥보다 더 올라요. 그러면은 코스닥 150은 분산 투자를 한 효과가 있는 게 코스닥 150이에요. 그럼 코스닥 150을 갖고 있으면은 150 종목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할 필요 없이 비중의 50% 100%를 그냥 코스닥 150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는 150 종목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7% 이상 오른단 말이에요. 지수가 5%랑 올랐는데. 그러면은 내가 진짜 고민하고 막 그래 봐야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오히려 빠지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런 거 하느니 비중을 높여가지고 코스닥 150 ETF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예, 이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코스닥 150 ETF를 하시거나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싶어. 그러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하시면 돼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15%가량 올랐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 3, 4일 정도 빠르게 올라간다라면은 이 지수 ETF 가지고도 수익이 뭐 적어도 뭐 10% 많게는 뭐 레버리지를 하신다라면은 20% 이상 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개별 종목으로 3, 4일 안에 20%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지수에 베팅하는 게 훨씬 더 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 150, 코스닥 150 관련 ETF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코스닥 150 ETF를 안 하고 다른 거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종목들, 업종 대표주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대표주, 바이오 업종 대표주, 예, 반도체 업종 대표주, 자 이런 종목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PSK 홀딩스가 코스닥 150이잖아요. 그게 21% 올랐습니다. 유진테크 코스닥 150이에요.
오늘 18% 올랐습니다. 아닌 기업은 안 하셔도 돼요. 뭐 무조건 뭐 코스닥 150이 다 오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체적으로 코스닥 150 내에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종목이 많다. 근데 이거는 2차 전지도 똑같더라. 2차 전지는 에코프로 쪽이죠.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피예요, 오히려. LNF도 코스피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더 오르는 거예요. 코스닥 150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코스피 200이죠.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에코프로 쪽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나마 이제 비중이 높은 애들, 뭐 CIS도 코스닥 150이고 대주전자재료도 코스닥 150이고, 그래서 이렇게 등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이상의 수익률이 나타나는 거고, 2차 전지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코스닥이 많이 오를 때에는 바이오주가 제일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 보게 되면은 삼천당 제약이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19%나 올랐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 얘가 오른 이유가 뭐 개별적인 이슈도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지만은 등치가 커져서 그래요. 예. 15조잖아요. 코스닥 150에 속하고 바이오에 속하고 대표주. 그러면 이제 삼천당 제약이 된 거예요.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BL 바이오였는데 ABL 바이오가 기스가 좀 났죠. 스크래치가 좀 나다 보니까 걔가 이제 좀 덜 오르는 거예요. 해당은 되지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삼천당 제약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고, 케어젠도 마찬가지. 지금 7조 원대잖아요. 그럼 얘도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뭐 개별적인 이슈도 물론 있지만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주. 예. 그래서 뭐 안 그런 기업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 뭐 무조건 이제 뭐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되고, 그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150이고 시가총액이 높고,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좋은 게 좋다고 이제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이제 안 그래도 조종이 없는 종목들, 삼천당제약 케어젠이 압도적으로 이제 좋은 거고, 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빠지면서 이제 물린 사람도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꼬리도 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 쪽이 성과가 좋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바이오 쪽 하실 분들은 이제 코스닥 150 내에 있어가지고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을 하시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ABL 바이오나 뭐 HLB나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노이즈도 있죠. 뭔가 꺼림직한 것들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애들이 이제 조금 더 강한 거고, 있는 애들은 좀 덜 오는 거고.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시면은 아까 ETF라던가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2배, 3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많은 바이오주 중에서 내가 여기 있는 종목을 선택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얘네가 제일 많이 오르는 애인데, 얘네 빼고는 다 그 이하로 오르는 애들이고,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지수 수익률이거나 지수 수익률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고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는 ETF를 하시라는 거예요. ETF 사시면은 7.5% 수익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종목이 100종목인데 7.5% 이상 오른 종목이 10종목 남짓이에요. 예. 그러면은 확률상 10%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에 포함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이하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종목을 대부분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90% 이상의 종목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고민 없이 코스닥 150이나, 그럼 나는 뭐 이런 종목 하고 싶어. 그러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하시면 되죠. 걔 15% 올랐으니까.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이런 강세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세장에서는 과감해져야 돼요. 예, 많이 오른 종목이 더 많이 오르고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과감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많이 올랐으니까는 이제 빠질 거야. 그래서 미리 팔아야지.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인버스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지금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지금 뭐 광기예요, 광기. 조금만 괜찮으면은 막 사가지고 막 급등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연휴 기간에도 뭐 친척들 만들면서 주식 얘기하고 뭐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아우 나 다시 주식 제대로 해봐야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 나 그럼 이렇게 해봐야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러한 흐름에 내가 편승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은 안 좋을 때 하시면 돼요. 안 좋은 게 나타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뭐 지수가 뭐 한 7, 8% 급락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안 좋은 생각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서 무섭다고 해가지고 굳이 안 좋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세장에는 똑같이 미쳐 돌아가야지 예,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증권주들이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예, 뭐 겁내지 마시고 과감히 예,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고 뭐 반도체나 뭐 증권이나 이런 쪽은 뭐 진작에 막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증권 ETF 사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제가 그 증권 ETF 갖고 있는 것도 뭐 한 70% 수익이 났을 때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뭐 11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팔고 뭐하고 막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이라던가 IRP라던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예. 그런 분들도 지금이라도 좀 바꾸세요. 예. 원금 보장형 뭐 해가지고 2.5% 수익 나는 거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전체 퇴직연금의 90%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히 은행이나 뭐 증권 ETF 가보시면 어플 깔아서 가시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본인이. 예, 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까지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70%라도 ETF 이런 쪽에 이제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ETF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분산 투자도 되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정말 수익도 많이 나고, 예. 그래서 뭐 직장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금액이 뭐 적게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뭐 길게 정말 길게 다니신 분들은 뭐 1억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7천만 원까지는 이런 ETF에 이제 뭐 살 수는 있으니까 뭐 반도체 ETF니 증권 ETF니 뭐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이제 뭐 다 떠났어요. 다 떠났고 혹시나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주면은 이제 관심을 갖자. 일단 당장은 지금 이제 제가 그간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코스닥이 좋아 보이니 코스닥 150에 해당하는 업종 대표주를 관심을 갖던가 그거 고를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코스닥 ETF 예, 코스닥 ETF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그럼 코스닥 레버리지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 레버리지 상품은 항상 유의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장이 특별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만 아니라면은 아마 내일 아침에 땅 시작해도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막 미친 듯이 거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내일도 뭐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충분히 즐기시길 이제 바라겠고요. 다만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악재 요인도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장이 요새 제일 안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장만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장을 못 합니다. 예, 자신 있게 매매 못 해요. 예.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안 날 겁니다. 마이너스 나고 역방향 타고 또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손실 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국내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제 뭐 그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 얘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맨날 나온다고 놓고서 안 나오니까. 그 이란 관련해서 뭐 전쟁 관련된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이슈는 이제 크긴 커요. 예.
크긴 큽니다. 그게 작은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잠재적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아직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진행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수익이 잘 난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5% 올랐지만 여러분 보세요. 캔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8시에서 9시에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9시에서 10시, 그나마 9시에서 10시 사이는 그나마 먹을 거 조금이라도 있는데 10시 이후로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초반에 다 올랐기 때문에 매매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하시는 게 낫고 특히 하락이 나오면은 그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모멘텀, 펀더멘털을 깰 수 있는 그런 악재면은 뭐 위험하겠지만 별 소식도 없는데 그냥 막 종목이 훅 빠진다. 그러면은 그런 건 매수의 기회로 이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100%의 확률로 많이 빠지면은 100%의 확률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당장은 코스닥 쪽이 좋아 보이니 특히 좀 코스피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과연 뭐 코스닥이 계속해서 튀어나갈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